매주 목요일 문화 트렌드를 읽고 실생활과 접목하는 뉴스 라이프 밸런스 조은정의 뉴라벨 시간입니다. 문화부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조은정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연휴 끝내고 일상에 복귀하는 아침인데요.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지금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이 계절이 공연계에서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공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혼공족 들어보셨나요? 혼공족. 혼밥족 비슷하게 혼자 공연 보는 사람을 뜻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혼자 공연을 즐긴다고 해서 혼공족인데요. 제 코너 제목이 워라벨이잖아요. 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벨 흐름에 따라서 혼공족도 늘고 있습니다. 혹시 공연 혼자 본 적 있으세요? 영화는 혼자 본 적 있지만 아직 공연을 혼자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혼공족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부터 뮤지컬이나 클래식 음악 같은 장르에는 매니아들이 있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캐스팅을 보기 위해서 혼자 공연 즐기는 경우 꽤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통계를 보면요. 1인 티켓 구매 비율이 2012년에 25%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49%로 몇 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 절반 가까이는 네. 혼자 보는 거네요. 예, 그렇죠. 혼자 공연을 보면 아무래도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혼공족들을 만나서 혼자 보는 공연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최근 오페라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공연이 끝난 뒤에 만난 혼공족 이명응 씨와 심정현 씨의 말을 들어볼까요? 서로가 되는 날짜를 같이 조합해서 맞추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보게 되면 이렇게 조율 없이 바로 결정해서 바로 표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인기 공연인 경우에는 좀 더 표를 구할 확률이 높아져서 선호하고요. 보고 싶은 건 언제든지 내 시간만 맞추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 나름의 감상과 이제 문화자본 같은 걸 좀 쌓아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친구나 가족들과 약속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혼공족들은 예약도 편하잖아요. 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공연 전에 좀 무료할 수도 있고 끝나고 나면 공연에 대한 감상을 누군가와 나누기가 어렵겠죠. 계속해서 혼공족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쉬운 거는 그날 공연이 좋았으면 같이 나눌 사람이 없는 게 제일 아쉬울 때가 있죠. 네. 3, 4인이나 이런 거 가족 할인이나 이런 거 좀 많은데 혼자 보는 공연 할인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한번 혼자 공연 보러 왔는데 그 회사분들 사이에 한번 한가운데 껴서 공연 본 적이 있어요. 좀 그런 것들 조금 있어요. 네, 혼공족이 대세가 되면 공연 문화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공연계에서는 혼공족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어떻게 공연 문화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까 아직은 구상 중에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양준혁 사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연성이 확장되면서 또 다양한 재미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캐스팅이 또 다르다 보니까 혼자 여러 번 보시는 관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그 공연을 많이 보시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벤트랄지 공연 정책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계는 혼공족들뿐 아니라요. 제가 이름을 붙여보자면 평공족들, 즉 평일에 공연을 보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자에 도입이 됐고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공연 문화들에 영향을 줄 텐데요. 우선 공연 시간이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평일 8시에 공연을 본다고 하면 밤 10시, 11시에 끝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 또 집이 먼 경우는 부담스러운데요. 52시간이 정착이 돼서 퇴근 시간이 좀 빨라지면 이른 시간에 시작하는 공연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찍 공연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일회성으로 혼공족들에게 티켓 할인을 한다든지 기념품을 준다든지 하는 이벤트는 종종 있는데요. 시간대를 아예 옮긴다든지 또 혼공족, 평공족에 맞춘 공연 트렌드 변화가 있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문화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마도 52시간제가 어정쩡한 상태이기 때문일 텐데요. 네. 이 제도가 큰 기업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적용이 안 되거나 유예 기간이 있는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공연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술의 전당에서 평일 공연을 올릴 때 시간을 좀 30분 정도 당겨서 7시 30분에 하자. 아니다, 기존대로 8시에 하자. 그 중간
중간 7시 45분에 하자라는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논의 끝에 결국 8시로 유지가 됐다는 후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좀 보면요. 89년도에 처음으로 토요일 반일제가 도입이 돼서 토요일 저녁 공연이 확 늘어났고요. 네. 2004년, 2005년에 주 5일제가 정착이 되면서 영화 관람객도 늘고 또 소극장 뮤지컬 관객들도 크게 늘었다고 하거든요. 토요일 반일제, 주 5일제 뭐 그 당시에는 이래도 되나? 이런 심리적 저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연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52시간 제도도 정착이 되면 공연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일자리 창출, 또 내수 활성화로 선순환이 될 수 있고요. 네, 제도가 잘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공연계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공연계도 물론 홍공족들에 대한 연구와 변화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들으셨다시피 자리 배치나 공연 전후 상황도 세심하게 배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독일에서는 연극을 본 뒤에 관람객과 연출가들이 주제나 기법에 대해 토론을 한다든지 또 깊이 있는 공연 문화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홍공족들이 뭐가 불편한지 또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요. 또 보다 깊이 있는 관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